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어릴 적 고향인 천동마을을 30년 만에 찾아온 김삿갓. 코올리게 개구장 친구들은 이제 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지만은 진심으로 김삿갓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김삿갓은 그들이 일이 다 끝난 저녁에는 모인 방에 모두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친구들이었지만은 마음만은 착하고 진실돼 김삿갓은 참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천동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친구처럼 가깝고 흉물 없이 만나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또 있을까요? 김삿갓은 방랑생활 10년 만에 느껴보는 정겨움과 따뜻함을 느끼며 천동마을에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세모가 가까워오는 것이었습니다. 도촉이라는 친구가 천상의 술이라는 추러백을 하루는 가지고 와서 김삿갓은 그 술을 함께 나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도촉이라는 친구가 김삿갓에게 어떤 여인과의 결혼을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 드립니다. 천상의 술 추로백. 세모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김삿갓은 이날도 바둑을 배우려고 집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도촉이란 친구가 술을 한 병 들고 찾아왔다. 여보게, 바둑은 이제 그만 배우고 오늘은 나하고 술이나 한잔하세. 이 술은 어떤 여성이 자네한테 특별히 보내온 의미심장한 술일세. 술이라면 어떤 술도 마다할 김삿갓이 아니었다. 술이라면 목색을이요. 어떤 여성이 보내준 술이라니 대관절 그게 무슨 소린가? 왜 여성성이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가? 호랑이는 역시 별수 없군 그래. 도촉은 술상 앞에 마주 앉으며 통쾌하게 웃는다. 김삿갓도 웃으면서 무심중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닌 게 아니라 세모가 가까우니 나도 남들처럼 마누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노상 없지는 않네. 도촉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거 참 잘 생각했네. 그렇잖아도 우리들은 자네를 장가 보내주려고 모두들 연구 중이야. 도촉이 진지한 태도로 나오는 바람에 김삿갓은 오히려 당황한 지경이었다. 이 사람 내가 자네들한테 언제 장가 보내달라고 하던가. 그런 소린 집어치우고 술이나 마시세. 도촉은 술을 따라주며 이 사람아, 이 술이 어떤 술인지 알긴 하고 나서 마셔야 할 게 아닌가? 이 술이 어떤 술이란 말인가? 어떤 여자가 보내준 술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란 말인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술맛부터 알아보기로 하세. 만약 한 잔 마셔보아서 술맛이 자네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장가 얘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 않겠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술을 보내준 여자가 장가되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성 싶었다. 자넨 무슨 꽁꽁이 속으로 그런 아리송한 소리를 하는가? 아무튼 공짜로 생긴 모양이니 우선 마시고 보세. 김삿갓은 그렇게 말하며 술을 한 모금 마셔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니, 이 술은 보통 술이 아닌걸? 이 사람아, 이런 좋은 술이 어디서 생겼는가? 김삿갓은 40평생을 마셔오며 좋고 나쁜 술을 가리지 않고 술이라면 닥치는 대로 마셔오기는 했다. 그러나 술맛이 좋고 나쁜 것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마셔본 술은 국화향기가 그윽한 데다가 술이 혀끝을 콕 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술을 다시 한번 마셔보고 입을 쩝쩝 다시며
이 술은 좋고 나쁜 것을 거론할 정도가 아니야. 이 술은 신선들이나 마실 술이지 우리 같은 거렁뱅이들이 마실 술이 아니란 말일세. 하고 술 맛을 긋고 칭찬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그러면 됐네. 도촉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술맛이 너무도 좋아서 김삿갓은 술을 새삼스레 음미를 해보며 다시 말한다. 여보게 도척이 이 술은 혀를 콕 쏘는 맛이 있거든. 게다가 향기조차 극하게 풍겨나서 사람을 미치게 한단 말이야. 도척은 술을 음미해보고 나서 싱그레 미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대답한다. 여자가 보내준 술이라고 해서 자네는 무슨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술은 다 마찬가지인데 쏘긴 뭐가 쏜단 말인가? 이 사람 내가 미쳤다고 맛없는 술을 마시 좋다고 하겠나? 정말이지 이 술은 보통 술이 아니냐? 대관절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이렇게 기막힌 술을 빚어냈을까? 김삿갓은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도 술맛에 완전히 반해버렸다. 도척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말한다. 그 여인의 정체를 알고 나면은 자네는 술맛이 대번에 뚝 떨어져 버릴지도 모를 걸세.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든 간에 이처럼 기막힌 술을 빚을 수 있는 여인이라면은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야. 자네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도척은 정색을 하며 따져 물었다.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물론이지. 보통 여인으로서는 이런 술을 절대로 빚어낼 수가 없을 걸세.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여인을 무조건 존경하네. 서동파의 말에 의하면 술은 철록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술이라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의 성품에 따라 술맛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거야. 김삿갓은 술맛을 하도 예찬한 바람에 도척은 오히려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 줌세. 실상인정 이 술은 취향정의 주모가 보내는 술일세. 자넨 며칠 전에 그 여인을 한 번 만나본 일이 있지 않은가? 김삿갓은 취향정이라는 소리에 어리둥절했다. 뭐 취향정? 내가 언제 취향정 주모를 만나본 일이 있단 말인가? 이처럼아 지난번에 조전의 집에서 생일술을 얻어먹고 돌아오는 길에 취향정이라는 술집에 들러 2차 술을 마신 일이 있지 않는가? 이 술은 그날 밤에 만났던 수완댁이 자네한테 특별히 보내준 술이란 말일세. 도척은 그렇게 대답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술집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기막힌 술을 공짜로 보내주더란 말인가? 수완댁이 자네한테 왜 술을 보내주었는지 무척 궁금한 모양일세 그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해줌세. 도척은 그런 전제를 앞세워놓고 수완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황해도 수완태생인 수완댁은 16살 때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신랑한테 시집을 왔었다. 남편은 밥보다도 술을 더 좋아하는 모주망태였지만 수완댁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남편을 하늘처럼 정성스럽게 받들어 모신다. 그런데 허사다마라고 할까? 수완댁이 시집 온 지 5년째 되는 여름에 남편은 독주를 잘못 마시고 세상을 떠나버렸다. 수완댁은 장사를 지낸 그날로 남편 무덤 옆에 초막을 치고 3년상을 꼬박이 초막 속에서 치렀다. 그런 뒤에는 자기 집에 들어와 취향정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술 장사를 시작하였다.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녀에게는 재혼을 신청해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건만 수완댁은 모두 거절해버리고 술 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동네 노파들이 재혼은 아니하고 어째서 하필이면 술 장사를 하느냐고 충고했지만 수완댁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남편은 나쁜 술 마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가정에서나 그런 비극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술꾼들에게 좋은 술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싶어 술장사로 나선 거예요. 수완댁의 그와 같은 결심을 누구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술을 직접 빚어 팔아오기를 14~15년, 계절 따라 두견주와 국화주 같은 가지가지 술을 만들어 오는 덕택에 지금은 양조기술이 대단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남모르는 탄식할 일이 하나 있었으니 술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빚어 팔아도 술맛을 제대로 알아주는 진짜 술꾼이 한 사람도 없다는 연유였다. 술꾼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도 술맛을 제대로 알아주는 진짜 술꾼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수완댁은 날마다 술을 팔아오기는 하면서도 술맛조차 모르는 술꾼들을 내심으로는 은근히 경멸해오고 있었다. 술맛을 제대로 알아주는 진짜 술꾼을 단 한 사람만이라도 만나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도촉이 친구들을 4~5명 데리고 술을 마시러 왔다. 조존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얻어먹고 돌아오는 길에 한 잔 더 마시려고 들렀다는 것이었다. 일행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수완댁은 손님들에게 술을 손수 한 잔씩 따라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코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이름조차 모르는 초면 손님만은 술을 한 모금 마셔보다가 벼랑간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 집 술맛이 어쩌면 이렇게도 기가 막히지? 수완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에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다. 술맛이 기가 막히다고 칭찬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김삿갓이었다. 그러자 어느 친구가 김삿갓을 이렇게 놀려대었다. 여보게 삿갓, 술은 어느 집 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집 술맛이 뭐가 그렇게도 좋단 말인가?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대답을 가로막고 나섰다. 모르는 소리고 뭐라게. 삿갓은 엄용스럽게도 수완댁에 관심을 사려고 불어 그런 수작을 부리는 것도 모르는가? 김삿갓은 친구들의 놀리는 말을 듣다 못해 이렇게 나무라 주었다. 이 못난 친구들아, 자네들은 술맛을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정말이지, 이 집 술은 보통 술맛이 아니야. 수완댁은 그런 말을 들을수록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김삿갓은 수완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방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윽고 일행이 돌아가 버리자 수완댁은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다. 그러나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삿갓이라는 사람이 술을 마셔가며 이 집 술맛은 어쩌면 이렇게도 기가 막히지 하고 연방 감탄하던 소리가 자꾸만 귓전에 울려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름을 삿갓이라고 하던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에 술맛을 그렇게도 잘 알아줄까? 도촉 일행과 내니 하는 것을 보면 그는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거지로 봐 마을 사람들처럼 우매한 농부는 아닌 것 같았다. 우리 집에는 남모르게 비장해오는 추로백이라는 비주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술맛을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놀랄까? 수완댁은 몇 해 전에 어떤 고승으로부터 명조 담그는 비법을 배워가지고 추로백이라는 술을 한 항아리 담가놓은 것이 있다. 양조법을 배우다가 시험삼아 한번 담아본 것으로서 돈을 받고 팔기 위해 담가놓은 술은 아니었다. 그러나 삿갓이라는 사람이 술맛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기에 그 사람에게 그 술맛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수완댁은 며칠을 두고 망설이다가 어느 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술 한 병을 들고 도촉을 일부러 찾아왔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들렀던 삿갓이라는 분에게 이 술맛을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 술은 추로백이라는 술인데 그 양반한테 이 술맛을 한번 자랑하고 싶어 그래요. 그리하여 도촉은 먼저 이 술병을 들고 지금 김삿갓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다. 도촉은 술을 들고 오게 된 사연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나서 결론적으로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원댁이 자네한테 무척 번한 모양이니 자네는 숫째 수원댁과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겠는가? 김삿갓은 결혼이란 말을 듣고 기겁을 하였다. 여왜 도척이 자네 정신이 있는가? 내가 결혼을 못해 환장한 놈인 줄 아는가? 그러나 도척은 쉽게 물러서려고 하지 않았다. 장가를 못 가면 못 갔지 술집 주모 따위하고는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인가? 천만에 술맛이 좋은 것으로 봐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한 것 같네. 그러나 나 같은 떠돌이가 무슨 놈의 장가냐 말일세. 사실 김삿갓은 처자식이 엄연하게 있는 몸이어서 새 장가를 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 턱 없는 도척은 두 사람을 어떻게든지 결합시켜주고 싶었다. 자네는 돈이 없어 결혼에 겁을 내는 모양일세 그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조금 더 걱정할 것도 없네. 수완댁은 돈을 먹을 만큼 벌어놓았기 때문에 자네가 한 푼도 벌지 않아도 괜찮을 걸세. 자네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나는 결혼을 못할 형편이야. 그 문제는 그만해두게. 자네도 일처럼 결혼을 해야만 우리 마을에서 우리들과 함께 살게 될 게 아닌가. 수한댁은 그만했으면 인물도 좋겠다. 마음씨도 곱겠다. 살림살이 걱정도 없겠다. 술장수라고 덮어놓고 싫어할 건 없지 않은가.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수한댁이 술장사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그 점만은 오해하지 말아주게. 그러면 자네는 언제까지나 호랑이로 늙어 죽을 생각이란 말인가? 나는 자네들한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호라비는 아닐세. 영월에는 처자식이 버젓하게 있는걸. 김삿갓은 마침내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해버렸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처자식이는 진실하면 도대체 어째서 홀로 떠돌아다니는 말인가? 다음날 도척은 친구들과 상의해보았더니 친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장가를 가려고 하지 않을 걸세. 그러니까 꼭 장가를 보내주려거든 우리가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을 걸세. 섞것도 섞것이지만 수원댁의 말도 들어봐야 할 게 아닌가. 그건 그래. 모르는 가압을 하면 한밤중에 포대에 넣어가지고 억지로 업어올 수도 있지만은 수완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선 수완댁의 마음부터 넌듯이 떠보기로 하세. 친구들은 암암리에 그 문제를 추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친구들은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김삿갓을 취향정으로 끌고 왔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두 사람을 결합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도척은 취향정 문 안에 들어서기 무섭게 큰 소리로 외친다. 여기 수원댁 어디 있는가? 이 친구가 자네 집 술맛이 하도 좋다고 하기에 오늘은 이 친구를 일부러 모시고 왔네. 수완댁은 무심코 달려나오다가 일행 중에 김삿갓이 끼어있음을 보고 얼굴을 붉히며 놀란다. 어머, 삿갓들은 오셨네요. 김삿갓은 스스럼 없이 청으로 올라오며 일전에는 술에 취해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해 미안하게 됐네. 참 자네가 보내준 술은 도척이와 함께 잘 마셨네. 자네 집 술은 어쩌면 술맛이 그렇게도 좋은가? 수한댁은 술맛이 좋았다는 말을 듣고 날뛸 듯이 기뻐하였다. 저는 술장사 20년에 술맛 좋다는 칭찬을 들어보기가 처음이어서 무척 기뻐옵니다. 그러자 도척이 옆에서 너스레를 치고 나온다. 이 사람 수한댁이 우리한테는 나쁜 술만 먹이고 자네한테만 좋은 술을 먹이니까 술맛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수한댁은 얼굴을 붉히며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술을 대접해도 칭찬해 줄 줄을 모르니까 화가 동에 그랬지 뭐예요. 우라, 자네 마음을 이제 알겠네. 좋은 술은 아껴두었다가 사랑하는 낭군에게만 대접하고 싶어 그랬단 말이지. 그 바람에 좌중에는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김삿갓도 덩달아 웃으며 아니 게 아니라 일전에 자네가 보내준 술맛은 정말로 좋던데 술 이름을 뭐라고 했지? 그 술은 추로백이라는 술이었습니다. 추로백?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걸. 그 술은 혀를 콕 쏘는 맛이 있는데다가 향기가 그윽한 점이 더욱 좋던데 그 술은 어떻게 빚은 술인가?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회방을 놓는다. 이 사람아, 우리들은 술을 마시러 왔지 술 빚는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은 아닐세. 그런 얘기라면 이따가 단둘이 이불 속에서 하고 우선 술이나 빨리 가져오게. 어마,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사람아, 우리들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전이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기에 우리들은 이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온 거야. 그런 줄 알고 어서 들레술이나 가져오게. 수완댁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부랴부랴 술상을 차리러 달려나간다. 수완댁이 부엌으로 나가버리자 친구들은 김삿갓에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시부려대었다. 여보게 살까? 수완댁은 자네를 좋아해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닌가 보네. 지금까지는 결혼 얘기만 나오면 길길이 날뛰던 수완댁이었는데 자네 앞에서는 새새끼처럼 얌전해지거든. 오랫동안 과부로 살아오다가 이제야 제 짝을 만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수완댁이 자네가 얼마나 좋으면 추러백이라는 술까지 보내주었을 것인가. 수완댁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지. 젊은 나이에 10여 년 동안이나 독수공방으로 살아오다가 이제야 마음에 드는 사내를 만난 셈이거든. 친구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씹으려대는 바람에 김삿갓은 어이가 없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네들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감노하라 패노하라 야단들인가? 그러자 도청이 손을 휘휘내줘 오며 김삿갓을 나무란다. 자네가 수완댁의 마음을 믿지 못하겠다면 우리가 자네 앞에서 수완댁의 내심을 직접 물어봐주면 될 게 아닌가? 마침 그때 수완댁이 술상을 들고 들어와서 술을 손수 한 잔씩 따라준다. 안주가 변변치 못해 죄송해요. 어서 한 잔씩 드세요. 도청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수완댁에게 따지는 묻는다. 이 술을 들기 전에 수완댁에게 한 가지 꼭 물어봐야 할 일이 있네. 저한테 무슨 말씀을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물어보든 간에 자네는 솔직히 대답해 줘야 하네. 그런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물어보지도 않을 테야. 그처럼 대단스럽게 나오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겁이 나네요. 수완댁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삿갓을 건너다 본다. 김삿갓은 분위기를 놓치기 위해 너털 웃음을 웃어 보였다.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술은 안 마시고 무슨 장난이 이렇게도 심한가? 도척은 또다시 손을 휘휘 내저으며 자네는 끼어들 계제가 아니니까 잠도 듣기만 하게. 수완댁은 우리들의 질문에 거짓없는 대답을 하겠노라고 약속해 줄 수 있겠지? 수완댁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좋아요, 약속할게요. 그럼 됐네. 내가 이제부터 중요한 일을 물어볼 테니 자네는 똑똑히 들었다가 분명히 대답해 주게. 자네는 우리들의 중마고인 김삿갓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사실이겠지? 도청이가 너무도 진지하게 물어보는 바람에 방 안에는 일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수완댁은 얼굴을 붉혔다. 어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물어보심 어떡해요? 그러자 여럿은 일제히 공박을 퍼붓는다. 이 사람아, 약속을 해놓고 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여름을 멀고 어서 대답을 똑똑히 하게. 수완댁은 몹시 난처한 기색이었다. 그리하여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문득 김삿갓에게 이렇게 묻는다. 사카들은 제가 솔직히 대답해도 괜찮을까요? 그 발언에 좌중은 와 하고 환호성을 올리며 제각기 한마디씩 놀린다. 우와, 여필 정보라고 하더니 벌써부터 서방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대답하겠다는 말인가? 서방님의 비유를 거슬렸다가는 시집을 못 갈 뻔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여보게 사갓, 자네가 솔직히 대답하라고 허락을 내리게. 김삿갓은 좌중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그제의 딱딱한 태도는 취하고 싶지 않았다. 그거야 수완댁이 마음대로 대답할 일이지 구태여 나까지 걸고 넘어갈 거는 없지 않은가? 좌중은 또다시 환성을 올린다.
낭부님의 허락이 내렸으니 수한댁은 어서 솔직히 말해보라고. 수한댁은 대답이 난처한지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다가 문득 무슨 결심이나 한 듯 얼굴을 힘있게 들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저는 술장사 20년 동안에 우리 집 술맛이 좋다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술맛을 제대로 알아주는 진짜 술꾼이 한 번도 없는 것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과들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오셔서 술맛이 좋다고 대번에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진짜 술꾼을 만나뵙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간 기쁘지 않았어요. 그 대답을 듣고 좌중에서는 또다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만했으면 더 물어볼 것도 없네. 결혼은 이미 결정된 사실이나 다름없으니까 이제는 축배를 들기로 하세. 일동은 제각기 술잔을 높이 들며 자, 우리들은 방랑객 김삿갓과 취양정 수한택과의 100년 가액을 위해 모두들 축배를 올리세. 이리하여 결혼이 진짜로 성립되긴 한 것처럼 축배가 빈번하게 오고 가는데 수한택은 술을 몇 잔 받아 마시고 나더니 문득 다음과 같은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사과들은을 좋아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누구하고도 결혼은 할 수 없는 몸이에요. 수한택이 폭탄 선언을 하는 바람에 좌중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다. 이수로마, 모처럼 지어놓은 밥에 재를 뿌려도 분수가 있지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수한택은 한숨을 쉬며 대답한다. 저같이 못난 여자를 위해 그처럼 애써주신 여러분의 성의는 여간 고맙지 않아요. 저도 사과들은이 첫눈에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저는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난 걸 어떡해요? 일동은 수한택의 말을 얼른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혼할 수 없는 팔자를 타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할 말로 수한택은 결혼했던 경험까지 있지 않은가? 수한택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안 돼요. 혹시 애인이 있어 그러는 건가? 애인은 무슨 애인이에요? 애인도 없으면서 무엇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로군 그래.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말꼬리를 붙잡고 햇살을 놓는다. 애인도 없으면서 결혼을 못하겠다면 수한택은 보험을 딴 지가 병신이란 말인가? 해계망치가 말을 물어보는 바람에 좌중은 일순간 포복절도를 하였다. 그러나 수한택은 웃기는커녕 땅이 꺼질 듯한 한숨조차 쉬어가면서 나 술 한 잔 주세요. 술이나 한 잔 마시고 나서 답할게요. 술 한 잔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 나더니 탄식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병신은 왜 병신이겠어요? 병신이라면 5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어떻게 계속해 왔겠어요? 병신도 아니면서 어째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야? 내 팔자가 결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무슨 년이 그런 팔자를 타고났는지 생각하면 통곡이라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탄식하는 수한택의 음성은 떨리기까지 하였다. 김삿갓은 애당초 누구하고든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수한택이 무엇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그전만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수한택에게 술을 권하며 이렇게 물어보았다. 여보게 수한택, 내가 물어보기는 참 쑥스럽습니다마는 자네는 누구가 어째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말인가? 죽은 남편을 위해 술하겠다는 말인가? 수한택은 머리를 가로잡는다. 수절이요. 나같이 천한 년이 3년 동안이나 상을 입어줬으면 됐지. 그 이상 무슨 수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어째서 결혼을 못할 팔자라는 말인가?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인지 김삿갓이 정색을 하고 물어보자 수한택은 얼굴만 붉힐 뿐 대답을 못한다. 좌중은 그 광경을 보고 중구난방으로 수한택을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자네가 무슨 수처자라고 부끄러움을 타는가? 모르는 소리. 여자는 100살을 먹어도 좋아하는 남성 앞에서는 수줍 타는 것이야.
수줍어하는 것은 자유지만 삿갓이기만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으면 삿갓이 섭섭하게 여길 게 아닌가. 수완댁은 그런 놀림소리에 수긍이 가는지 김삿갓의 얼굴을 극히 마주보다가 삿갓어른 죄송해요. 제가 왜 재혼을 못할 팔자인지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완댁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술주정이라도 하듯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공개하였다. 수완댁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죽자 3년상을 깨끗이 치른 뒤에 재혼을 하려고 망부의 혼백을 달래는 굿을 성대하게 해주었다. 그때 그 굿을 주관한 무당은 70이 다 된 할머니 무당이었다. 무당은 남편의 혼백을 허공중에 불러놓고 칼춤을 추어가며 한바탕 넋두리를 늘어놓고 나서 문득 수완댁에게 다음과 같은 몸소리치는 선언을 하는 것이었다. 내 남편은 독주를 마시고 죽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정상살을 타고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로다. 그러므로 너는 재혼을 하더라도 내가 타고난 정상살 때문에 서방을 또 잡아먹게 되리라. 만약 서방이 죽지 않으면 서방 대신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니 너는 그리 알고 행여 재혼을 하지 말거라. 실로 소름이 끼치도록 무시무시한 무당의 넋들이었다. 수완댁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재혼을 깨끗이 단념하고 숫째 술장사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처럼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계집이에요. 내가 삿갓어른을 아무리 좋아하기로 그런 팔자를 타고난 년이 어떻게 삿갓어른과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수완댁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와 같은 신세 타령을 들어놓고 한숨을 쉬며 술을 마신다. 좌중은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누구도 김삿갓과의 결혼을 공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삿갓은 수완댁의 신세가 무척 측은하게 여겨졌다. 게다가 무당이라는 것이 몹시 괘씸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점이나 굿 같은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쟤까지 것들이 무엇을 한다고 허튼 주장으로 남의 일생을 망쳐놓는단 말인가. 김삿갓은 그런 생각이 들어 여보게 수완댁, 자네는 사람이 왜 그렇게도 어리석은가 하고 수완댁을 정면으로 나무라 주었다. 수완댁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짓자 김삿갓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무당의 넋두리라는 것은 순전히 허튼 수작에 불과한 것이네. 그런 걸 믿고 재혼을 안 하다니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는가. 수완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옆으로 흔든다. 재혼을 했다가 남편이 또 죽으면 어떡해요. 팔자 도망은 누구도 할 수 없다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팔자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굳센 신념을 가지고 자기 운명은 용감하게 개척해 나가도록 하라고. 그러자 친구들은 덩달아 찬동을 하면서 하기는 그래. 귀신이라는 것은 위해 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지만 삿갓 모양으로 애초부터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본인끼리 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들은 술이나 먹세. 이래요 모두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로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친구들은 두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김삿갓과 수완댁은 제 아무리 모주망태라도 앉은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김삿갓은 목이 말라 눈을 떠보니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머리맡에 놓여있는 자리끼 한 대접을 몽땅 마셔버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자신은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데 수완댁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허리를 꼬부리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봐, 친구들은 모두들 어디 가고 우리 두 사람만 남아있지. 김삿갓은 수완댁의 몸을 흔들어 깨워보았다. 그러나 수완댁은 인사불성으로 잠만 자고 있었다. 친구들은 계획적으로 우리 두 사람만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자 베란간 야릇한 흥분이 느껴졌다. 여인의 풍만한 육체가 새삼스레 눈앞에 떠올라 보이며 재우쳐오르는 욕정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여보게 자는가? 김삿갓은 여인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수완댁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완전히 인사불성이었다. 여보게 추운 모양이니 이불 속에 들어와 자라고. 김삿갓은 그렇게 말하며 여인의 풍만한 몸을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수완댁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자 여인의 향기로운 냄새가 물씬 코를 찔러 못 견딜 지경이었다. 김삿갓은 수완댁을 가슴에 품에 안은 채 잠을 다시 청해보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금욕수양호를 해온 탓이다 불길처럼 솟구쳐 오르는 욕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안 된다. 나는 누구하고나 결혼만은 못할 처지가 아니던가. 책임을 질 수 없으면서 남의 정절을 함부로 유린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눈알이 휘뒤집히도록 정신없이 자고 있는 여인의 숨결이 끊임없이 얼굴에 불어와 재우쳐 오르는 정념을 자꾸만 북돋워 주었던 것이다. 이 여인과 관계하는 남자는 모두가 죽어버리게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젯밤 수완댁이 취중에 들려주던 말이 번개같이 회상돼 일순간 등골이 오싹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마당에 와서는 그런 것은 문제도 되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돼야지. 김삿갓은 마침내 자기도 모르게 여인의 저고리를 벗기고 치마도 벗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인의 풍만한 유방을 사정없이 주물러 댔다. 여인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어마 누구세요? 호들갑스럽게 놀라며 용초를 퉁긴 듯 벌떡 일어났는다. 나야 나. 놀라지 말고 이리 와 누워요. 김삿갓은 날래듯이 속삭이며 여인의 몸을 품속으로 끌어들였다. 수완댁은 상대방이 김삿갓임을 알자 마음이 놓이는지 친구분들은 모두 다 어디 갔어요? 하고 묻는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모두들 도망을 가버린 모양이야. 그런 줄 알고 이리 와 누워요.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힘차게 끌어당기니 여인은 기다리기나 했던 것처럼 슬며시 품에 안긴다. 그리하여 사지백태를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입맞춤이 시작되었다. 여인의 입술은 불덩어리처럼 뜨거웠다. 10년 동안이나 독수공방을 해오다가 처음 만나는 남성이고 보니 전신이 불덩어리가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한바탕 뜨거운 포옹이 계속되다가 사나이는 여인의 몸을 깔아뭉개려고 하였다. 그러자 지금까지 애무만은 순순히 호응해주던 수완댁이 벼랑간 사나이의 몸을 떠밀어버리며 이것만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와서는 여자 편에서 거부한다고 해서 곱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삿갓은 체면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덤벼들었다. 사나이가 모질게 덤벼들수록 여인은 끈덕지게 거부하며 부르짖는다. 상가들은 왜 이것만은 안 돼요. 나는 청상살을 타고난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셨다가는 큰일 나세요. 모당의 예언대로 김삿갓이 죽을까봐 몸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소리다. 무당의 넋두리는 미신에 불과한 것이야. 조금 더 겁낼 것 없으니 내 말 들어요. 사나이가 하도 무섭게 덤벼드니까 수완댁은 어쩔 수가 없는지 몸을 맡겨버리며 탄식하듯 내까린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몸을 허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로 인해 김삿갓에게 흉악한 재앙이 엄습해올 것만 같아 무척 두려운 모양이었다. 그러나 일단 교접이 시작되자 수완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사나이의 몸을 뜨겁게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휘몰아치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수완댁은 새삼스레이 불안감에 떨며 호소하듯 속삭인다. 나 같은 계집 때문에 상가들은께서 불행해져서는 안 돼요. 지나간 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치고 상가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에서 빨리 나가주세요. 김삿갓은 공포감에 떨고 있는 수완댁이 측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넌지시 이렇게 달래주었다. 수완댁과 가까이 한 사내는 모조리 죽게 된다니까 겁이 나서 그러는 모양이구만. 그러나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무당의 허튼 수작이 뭐가 무서워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무당의 말씀은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당의 예언은 한 번도 빗나간 일이 없는걸요.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미신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서 수완댁의 감각관념은 여간에서는 떨쳐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니까 김삿갓은 무슨 방도로든지 수한댁을 공포가면서 구출해내고 싶은 의무감 같이 느껴졌다. 이봐요. 무당은 자네하고 살을 섞은 남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을 테니 두고 보라고. 자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무당의 말이 멀쩡한 거짓말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도 당분간 나와 함께 있자고. 김삿갓은 수한댁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 그렇게까지 말했다. 수한댁은 그 말에 펄쩍 뛰며 놀란다. 그건 안 돼요. 사가들은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가는 무슨 재앙을 받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몸을 피해 주세요. 지질이 못나게 뭐가 무서워 몸을 피한단 말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당분간 같이 있자고. 김삿갓은 수한댁을 공포감에서 구출해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어거지를 쓰기까지 하였다. 김삿갓은 애당초 누구하고도 살림을 시작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기에 애초에 친구로부터 수한댁과 결혼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수한댁의 몸을 범한 것은 단순히 취중의 실수에 지나지 않았다. 수한댁 역시 자기하고 살을 섞는 남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무당의 예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관계로 김삿갓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해왔었다. 김삿갓이라는 사나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를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덤벼들었음을 어찌하랴. 그러니까 일이 끝난 뒤에도 수한댁은 까닭물을 불안감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고 자꾸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몇 달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아보면 될 게 아니야. 김삿갓은 수한댁의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했다. 나 역시 삿갓어른을 오래오래 모시고 싶어요. 그러나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저한테서 멀리 피해 주세요. 삿갓어른께서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이 있을 뿐이에요. 일은 이미 저질러졌는데 죽을 사람이면 이제 와서 몸을 피한다고 재앙을 면할 수가 있을까? 거듭 말하거니와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도 그러네. 삿갓어른께서 아무 재앙도 없으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뭐가 그렇지만이야. 사람의 운명이 귀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야.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치우고 그만 일어나 밥이나 지어와. 간밤에 신방을 차렸으니 이제는 신랑이 초래상을 받아야 할 게 아닌가. 김삿갓은 수한댁을 불안감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런 농담까지 짓거려댔다. 삿갓어른께서 아무 재앙도 없으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한댁은 김삿갓이 어지간히 좋은지 두 손을 꼭 모아 잡고 조그맣게 내까린다. 좋아하는 남녀끼리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무슨 죄라고 재앙이 생기겠느냐 말이야. 아무 일도 없을 테니 어서 일어나 밥이나 지어요. 설마 오다 가다 만난 서방이라고 밥을 굶기지는 않겠지? 김삿갓이 연방 익사를 부려대니까 수한댁은 그제야 마음이 약간 놓이는지 일어나 옷을 취입으며 수줍은 듯 미소를 짓는다. 제가 조반을 지어볼게. 그동안 한잠 푹 주무시고 계세요. 여인은 남자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이 그렇게도 행복스러운 모양이었다. 이윽고 두 사람이 겸상으로 조반을 다정하게 먹고 있는데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문을 열고 내다보니 찾아온 사람은 도척이었다. 도척은 빙글빙글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두 사람이 식사하는 광경을 보고 대뜸 농담을 퍼붓는다. 어렵시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장가를 안 간다고 우겨대더니 어느새 신병을 차리고 이제는 초래생까지 벗었네 그려. 과부와 호라비는 만나기만 하면 몸이 달아올라 어쩔 수가 없었던 모양이지.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과부와 호라비라 이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 없던 마누라가 하룻밤 사이에 생겨난 것은 자네들 덕택일세. 잘했어. 하늘이 정해주신 연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만 자네도 우리 마을에서 오래도록 우리와 같이 살 게 아닌가. 도척은 그렇게 말하며
밥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아니 수완댁은 하룻밤 사이에 장이 얼마나 깊었길래 세서방한테 영계백수까지 대접하고 있는가? 하고 수완댁을 놀려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수완댁은 얼굴을 붉히며 반찬이 하도 없길래 병아리 한 마리 잡은걸요. 김 작가도 잠자코 있기가 면구스러워 이 사람아 영계백숙 한 마리 얻어먹으려고 간밤에 내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도척은 그 소리에 배를 움켜잡고 웃으면서 간밤에 자네가 수고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닐세. 옛날부터 첫날 밤에는 허리가 빠지도록 한다고 했겠다. 그러고 보면 자네는 아직 허리가 빠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일세. 도척은 그와 같이 걸쭉한 농담을 한바탕 퍼붓고 나서 이번에는 정색을 하며 수완댁에게 묻는다. 오늘부터 술 장사는 그만두어야 할 거 아닌가? 글쎄요, 아직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걸요. 생각을 안 해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게 사건, 자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작가는 대답이 매우 난처하였다. 취중에 어쩌다가 수완댁을 한번 건드리기는 했지만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척은 두 사람의 결혼을 기정사실처럼 여기며 수완댁더러 술장사를 그만두라고 우겨대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자기 자신이 마치 거물질에 걸려든 나비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느끼며 이 사람아, 술장사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겨버리면 될 게 아닌가 하고 말했다. 도척은 그 말을 듣고 얼굴 표정이 변한 신중해지더니 그 어머니 이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는걸. 그리고 부랴부랴 밖으로 달려나가며 김 작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나 어디 잠깐 다녀올 테니 자네는 꼼짝 말고 나를 기다려주게. 김 작가는 도척이 무슨 일로 어디를 가는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려나 태도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므로 저 친구가 벼랑간 어디를 다녀온다고 야단이지? 하고 수완댁에게 물어보았다. 수완댁도 머리를 가로젓는다. 글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뒤였다. 김 작가씨 조반을 먹고 나서 기다리고 있느라니까 도척은 30여 명의 상조계원들을 거느리고 김 작가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너무도 뜻밖의 일에 깜짝 놀랐다. 아니 자네들은 무슨 일로 이렇게들 한꺼번에 몰려왔는가? 도척은 일동을 대표하여 근엄한 어조로 선언하듯 말한다. 우리들은 자네한테 결혼식을 올려주려고 몰려왔네. 자네가 수절하는 수완댁을 함부로 건드려 놓고 훌쩍 도망이라도 가버리는 날이면 그야말로 우리 마을의 불상사가 아닌가. 자네의 애매한 태도로 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획꾼들이 보는 앞에서 자네와 수완댁을 정식으로 부부로 맺어줄 생각이네. 자네는 설마 이제 와서 혼인식을 올리지 않겠노라고 말하진 않겠지? 평소에는 스스럼 없이 지내던 친구였건만 이때만은 도척의 태도가 준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자네는 복도 많으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혼인식을 공짜로 올리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제각기 놀려대고 있었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김 작가도 이제 와서는 싫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옆에 서 있는 수완댁의 얼굴을 살펴보니 수완댁은 까닭 모를 불안감에 떨면서도 무척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얘라 모르겠다. 만사 계유전이라 이것도 피치 못할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김 작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이 우리 두 사람을 위해 혼인식을 기어이 올려줘야 하겠다면 그렇게 하세 그려. 친구들은 쌍수를 들어 환호하며 우리 마을에서 아까운 과부가 하나 없어지게 되었구나. 자네도 복이 많으니 저 친구가 수완댁의 남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놀려대었다. 그리하여 김삿갓과 수완댁은 뒷산에 있는 산신당 앞에서 냉수 한 그릇을 떠놓고 도척의 집전으로 30여 명의 친구들의 축복을 받아가며 100년 가약을 맺는 혼례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부부관계를 삼생연분이라고 말한다. 부부란 아무렇게나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세와 금세와 매세에 걸친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어야만 부부로 맺어진다는 소리다. 김삿갓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한택과 자기가 3세의 인연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3생의 연분이 있고 없는 것은 별개 문제로 치고 많은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으니 부부가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김삿갓은 결혼식을 올리는 도중에 영월에 있는 본 마누라의 얼굴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라 매우 삭막한 기분이었다. 마누라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날을 지금도 날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나는 마누라를 버려두고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무슨 짓인가? 양심에 가책이 없을 수 없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김삿갓은 수한택이 좋아서 결혼을 한 것은 아니다. 취중에 어쩌다가 한번 건드린 사실이 친구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주위의 권유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수에 몰려 부부가 된 것이다. 경과야 어찌 되었든 간에 식을 정식으로 올렸으니 부부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결혼식을 올린 그날로 수한택은 술장사를 그만두고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수한택은 까닭모를 불안감을 느끼면서 무척 행복스러운 모양이었다.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이 자넨 그렇게도 좋은가? 제가 좋아하는 삿갓어른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기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아요. 허기는 20년 가까이 독수공방으로 지내다가 알량하나마 서방이 생겼으니 기쁘기는 하겠지. 알량하기는 왜 알량해요? 세계는 삿갓어른처럼 훌륭한 분이 없어 보이는걸요. 내가 훌륭한 사내로 보인다고? 김삿갓은 소리를 내 크게 웃으며 오늘부터는 두 쪽밖에 없는 내가 자네 집에서 팔자 입는 대릴사이 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약간 따분한 생각이 없지 않은걸 하고 농담과 진담을 섞어가며 말했다. 수한택은 그 말을 듣고 무척 섭섭한 표정을 짓는다. 당신은 왜 대릴사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신은 당당한 우리 집 주인이신걸요. 저는 당신 그늘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마누라에 불과하고요. 수한택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혼으로 인해 김삿갓의 신상에 무슨 재앙이 생기지 않을까 겁이 나는지 그의 얼굴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수한택은 결혼한 그날부터 남편 동대가 그렇게도 정성스러울 수가 없었다. 김삿갓 역시 오랫동안 단양 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새살림을 잡고 밤마다 살을 섞어 오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수한택에게 정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날마다 공짜밥을 먹고 있기가 어쩐지 민망스러워 언젠가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놀고 먹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봄이 오거든 농사라도 짓기로 하자고 하고 말했더니 수한택은 펄쩍 뛰듯이 놀라 보이며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농사 짓는 법이 아니에요. 농사는 나 혼자 지을 테니 당신은 책이나 읽고 바둑이나 두세요. 선비는 농사 짓는 법이 아니라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옛날 어른들이 모두들 그러시던걸요. 나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은 농사꾼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수한택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남편더러 농사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선비였기 때문에 농사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마다 사랑방에서 글만 읽고 계신걸요. 선비라고 농사를 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고루한 생각 때문에 우리네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가난에 허덕이게 되는 거야. 누가 뭐라든 간에 내년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당신을 농토에 세우지 않을 거예요. 수한택은 고집이 이만저만 센 것이 아니었다. 마누라가 그처럼 고집을 부리니 김삿갓은 별로 할 일이 없으므로 반면 모임방에서 친구들과 올려 잡담을 즐기거나 술이나 마시고 낮이면 남의 집 사랑방에서 바둑이나 두는 것이 고작이었다. 김삿갓이 요긴하게 쓰이는 일은 마을에서 사람이 죽거나 제삿집이 있으면 제문이나 지어주고 만장이나 써주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삿갓은 자기 자신의 생활이 너무도 허망하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 번 맺어진 인연을 과감하게 박차고 뛰어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명산대천을 행운 여수처럼 자유롭게 떠나다니던 내가 계집하나 때문에 왜 이와 같은 도의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생각하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허기는 40평생 유리걸식을 해오다가 늦게나마 살림을 잡고 보니 팔자는 그렇게도 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암만 해도 그것은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은 아닌 것 같았다. 아니다. 나는 한평생을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며 살아가야 할 운명을 타고난 몸이 아닌가. 나에게는 정착된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김삿갓은 마침내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갈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